여전히 그 사상에 사로잡혀 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좋다는 걸 가르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을 끝낼 겁니다.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못 박았죠. 그거 올 겁니다. 그의 이름은 인신입니다. 신인이라고요? 인신이지요. 바로 그게 다른 점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 인신 사상 자체는 제가 아까 요약해드린 이제 그거고요. 어릴 때는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까미의 반항인을 보면은 끼릴로프에 대해서 많이 썼었는데요. 이제 까미의 다른 책들, 뭐 시지푸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잘 쓴 소설들, 이방인이나 페스트나 고사의 전라, 그리고 까미는 또 희곡도 잘 썼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과 이제 쭉 같이 묶어가지고 이제 읽고는 했었고, 끼릴로프의 인신사상에 또한 이제 한때는 탐닉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그 인신사상 못지않게 더 눈에 들어오는 것이 모든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이 끼릴로프의, 이걸 우리가 사상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근데 끼릴로프는 말로만 모든 것이 좋다라고 하지 않고요. 진짜 그 이 원칙 이론과 딱 맞는 그것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좋으니까 자살에, 모든 게 다 좋으니까 자살에 이렇게 탐닉하는 만큼이나 오히려 이제 삶을 즐기고 사랑하고 죽는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열심히 이제 함부르크에서 산 공인데 그거를 던지면서 운동을 합니다. 여기 등뼈를 튼튼하게 해주려고. 요거 하는 거하고 이제 비슷하죠. 그 다음에 그 되게 저기 고립돼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면은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외국에 오래 나가 있어서 그러냐고 이렇게 묻는데, 스테파니 물었나? 물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고, 자기 원래부터 이랬다고. 이래서 좀 어버버버 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고, 실제로 문형도 좀 이상하게 이제 작가가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다가 또 사람들하고 되게 잘 안 어울리고 고립돼서 살고 있지만 은근히 보면 되게 잘 지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샤토프가 왔을 때 어쩌고 저쩌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되게 무탈하게 잘 이렇게 얘기하고 잘 지내고, 그 다음에 폐지가, 그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폐지가하고도 둘이 오손도손 너무 잘 지내고, 그 다음에 옆집에 이제 주인 할머니인데 거기 며느리가 죽었던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애기 혼자 남았는데 그 애기랑 되게 끼릴로프가 잘 놀아요. 공 던지면서. 근데 그때 그 мя치, 공이 러시아어로 мя치거든요. 근데 이제 애기가 발음을 잘 못해갖고 мя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공이 일로 들어갔는데 끼릴로프가 이렇게 꺼내주는데 мя냐 이러니까 이제 끼릴로프가 또 공을 꺼내주고, 애가 엥 하고 오니까 이제 데리고 나가고 그러는데, 그게 뾰트르가 왔을 땐가 이제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갓난아이랑 이렇게 노는 끼릴로프의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는지가 이제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살하려고 권총을 모으는데 그 권총이 되게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보시겠어요? 하면서 이제 자랑을 하는데, 스타브로긴한테 하나? 근데 엄청 돈이 없는 사람인데 이거를 모았으니까 그것도 되게 재밌고, 자살할 거면은 무슨 권총으로 자살을 하든 뭔 상관이 있니? 근데 그 자살하기 위해서 권총 콜렉션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자살하기 위해서 권총을 모은다기보다는 권총을 모으는 행위 자체, 이거를 이제 좋아하는 거죠. 이것도 좋은 거고. 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뭔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권총이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관념이 그를 먹어치웠든, 끼릴로프가 관념을 먹어치웠든, 어쨌거나 진정한 니힐리스트는 니힐, 무, 즉 없음, 이것을 꿈꾸지만,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매 순간의 삶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끼릴로프가 몸소 보여준다. 네. 이 미묘한 역설이야말로 훗날 까미를 비롯한 실존주의자를 매혹시킨 핵심적인 요소였을 것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완성은 비루한 현실과 각종 부조리에 대한 반항을 포함하여 사유하고 행동하는 인간이 꿈꾸는 궁극의 지점이기 때문이다. 여기 비루한 현실, 각종 부조리에 대한 반항, 요게 뭡니까? 그 프랑스 이제 실존주의. 제가 이제 까미를 언급을 했는데, 아무래도 사르트르보다는 까미가 더 도스토옙스키를 좋아했고, 뭐 추신 성분이나 알제리 프랑스인이니까 추신 성분이나 그 다음에 인생의 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까미가 훨씬 더 도스토옙스키를 좋아했을 것 같지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에세이에서 실제로 이반 까라마조프나 끼릴로프에 대해서 많이 쓰고, 본인이 그 악령을 프랑스어로 각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까미가 각색한 그 악령본을 러시아에서도 공연할 때 쓴다고 들었어요. 제가 직접 이제 공연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까미가 쭉 이렇게 창작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좀 글이 안 써졌나 할 때 그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을 또 연극으로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직접 그 이반 까라마조프 역을 맡았다는 얘기를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까미가 또 워낙에 잘생겼으니까 험브리 보가트를 닮았지만은 험브리 보가트보다 더 잘생긴 작가,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은 또 그렇게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는 거는 제일 부조리하다라고 말을 했대는데, 본인은 또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 안에는 지필중이도 멍고, 이제 그게 최초의 인간인데, 재미있어요. 그 열린 책들에서 나와 있습니다. 김하연 선생 번역으로 한번 보시고, 그 원고랑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은 기차 티켓. 원래는 기차를 타고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갈리마르 편집장이었나요? 아무튼 이제 우리 차로 가자 이래갖고 차를 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차사고가 나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참 인간의 운명이란 이제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 끼릴로프는 자살을 꿈꾼단 말이죠. 그리고 이 자살에 어마어마한, 지금 보다시피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어떤 사고의 흐름이라고는 여러분 절대 볼 수 없어요. 뭔가 이런 종교 강신도 집단? 그것도 아니지. 왜냐면 혼자 미쳐가지고 혼자 또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끼릴로프는 같이 미치고 싶어 하는데, 이 끼릴로프 옆에 사도가 있어줘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데, 그래야지 끼릴로프의 자살이 유의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예수도 그렇지만은 그거에 끼어끼어 이렇게 곡을 하고 그 이제 사도들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거를 이렇게 퍼뜨리는 거잖아요. 그 가르침을. 그 다음에 그 스승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또 베드로는 또 거꾸로 못 박혀주고 뭐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끼릴로프의 이제 마지막에 함께하는 거는 누구다? 원숭이 뾰뜨르다. 원숭이라고 말하는 건 아비지아나, 이거는 끼릴로프가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분한 거는 나의 최후에 내 옆에 지금 너 같은 원숭이가 있다는 거야. 너는 내 사상을 1도 이해를 못하지. 하지만 내가 아까는 화를 냈는데 이제는 뭐 굳이 화를 내지 않겠어. 죽어야지. 이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빨리 죽지 않고 계속 떠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은, 도스옙스키는 끼릴로프의 이 형이상학적인 욕망을 결코 예쁘게 묘사하지 않아요. 굉장히 웃음으로 점철된 코미디로 이제 만들어 버리면서, 너는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네가 오히려 놓치고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걸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형이상학적인 욕망을 잔혹하게 단죄한다. 요것은 제가 어릴 때 되게 좋아한 책인데요. 르네 지라르의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입니다. 요것도 이제 지금은 하늘나라로 가신 저 김윤식 선생님이 아마 발췌를 해가지고 번역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도 영어본에서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걸로 이제 우리가 먼저 접해서 그 모방 욕망의 삼각형, 이제 요거를 우리가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욕망하는 어떤 이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욕망에 도달하기 위해서 매개자를 필요로 합니다. 예컨대 그 초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힘이 세고 강하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의 이상이고요. 라스콜리니코프가 그거를 꿈꾼단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매개항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나폴레옹이에요. 근데 지라르가 들었던 얘는 요건 아니고, 그 돈키호테를 이제 떠올려 보시면, 돈키호테는 지금 우수한 기사가 되고 싶어요. 요게 이제 자기의 그 이상인 거죠. 그러면 그 기사로 가는 어떤 매개항이 필요해요. 여기 매개자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고래 아마디스인가 제가 까먹었습니다. 그 돈키호테에 나옵니다. 걔가 열심히 읽고 있는 그 기사 소설의 주인공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욕망의 삼각형을 이제 가지고서 요 많은 소설들을 분석을 하는데, 어릴 때는 이제 그 기홍도의 시, 예, 한 구절, 질투는 나의 힘. 이제 그거에 우리가 이제 사로잡혀 있었던 시절이라, 그거에 이제 더 세련되고 학적인 버전으로 이 지랄의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근데 끼릴로프가 갖고 있는 이 형이상학적인 욕망은 말하자면은 낭만적 거짓에 해당하는 거예요. 르 망송주 호망띠크 라 베리떼 로만 네스크인가? 프랑스어를 까먹어 버렸는데, 아무튼 이제 낭만적 거짓입니다. 이 형이상학적인 욕망, 이거를 단죄해요. 그러면서 이제 소설적인 진실을 보여주는데, 그거가 이제 그 장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거 옆에 충실하고
똑똑한 사도들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긴 하죠. 뼈뜨르가 간사하고 못된 그다음에 이제 끼릴로프의 죽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 뼈뜨르가 함께한다는 거 이거는 오히려 사소한 장치일 것이다인데요. 뼈뜨르가 뭐를 이용하려고 해요? 지금 샤토프 죽이고 왔잖아요. 그래서 끼릴로프는 어차피 자살을 하려고 했으니까 너가 자살하는데 당연히 유서를 쓸 거고 그 유서를 쓸 때 우리가 아메리카에서부터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이 샤토프를 죽였다라고 한 줄만 써달라고 그거예요. 근데 끼릴로프도 처음에는 그래 니놈이 샤토프를 죽였지 내 그럴 줄 알았어 절대로 쓰지 않겠어 같이 하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써줘요. 다 쓰겠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혓바닥을 길게 이렇게 내밀고 있는 이런 낯짝 그거 이제 얼굴을 내보이겠어 뭐 그려줬으면 그리고 싶어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말을 뭔가 많이 해요.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은 되게 웃겨요. 뼈뜨르는 지금 이게 오늘의 이제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지금 샤토프 죽이느라고 얘는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끼릴로프를 구슬러 가지고 이거 유서를 쓰게 한 다음에 또 다음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놈의 끼릴로프가 죽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 안 죽겠군.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 하면서 비유를 맞춰주는데 끼릴로프는 계속 이제 안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이 뼈뜨르는 포기하다시피 하고서 이제 밖으로 나와요. 나갔다가 지금 시차스 이런 말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들어가요. 다시 들어갔더니 끼릴로프가 장롱 사이에 서 있어요. 창문 맞은편 벽 쪽에 증문의 오른쪽에 장롱이 있었고 이 장롱의 오른쪽으로 벽과 장롱에 의해서 형성된 틈새에 끼릴로프가 서 있었다. 이렇게 두 팔을 솔기를 따라 이렇게 늘어뜨리고 온몸을 쫙 펴고 머리를 치켜 올리고 목덜미를 틈새 바로 안쪽 벽에 바짝 붙이고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문 딱 열리면 그 옆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기가 팍 죽어서 몸을 숨기려고 하는 것도 이제 같았다. 그리고 이제 뼈뜨르가 끼릴로프를 건드리자마자 재빨리 머리를 숙이고 그러고서 이제 양초를 떨어뜨리고 촛불은 꺼지고 그때 뼈뜨르가 손가락에 엄청난 통증을 느껴요. 이때 깨물었네. 네, 끼릴로프가. 그래갖고 피 조금 나고 손가락을 간신히 빼내고 이제 자기는 이제 나온 거지. 쏜살같이 이제 달려 나왔는데 그때 뒤에서 이제 비명소리가 들리네요. 지금 쏜다고. 시차스 4번 10번쯤 들렸고 근데 이제 뼈뚜리는 이제 날 살려라 도망을 치는데 현관까지 나왔을 때 갑자기 총성이 들려옵니다. 그러고서 이제 바로 가지 않고 뼈뚜리는 이놈이 죽었나 안 죽었나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통풍구가 열려있고 어쩌고저쩌고 진짜 죽었네요. 두 발을 방의 오른쪽 구석으로 향한 채 끼릴로프의 시체가 뻗어 있었다. 우측 관자놀이를 맞은 것이었고 총알은 두개골을 박살내고 좌측 위쪽으로 뻗어나갔다. 피와 내수가 거품처럼 튀어나온 것이 보였다. 권총은 마룻바닥에 널브러진 자살자의 손 안에 남겨져 있었다. 이렇게 자꾸 빡 머리를 쏘고 이렇게 죽었네요. 이거는 학원의 뒷부분에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끼릴로프는 죽었습니다. 그런데